한국인 3명 중에 2명은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묵묵히 일을 한다.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포장한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나는 뭐 이런 걸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지고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유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금의 10%를 여기에 투자해보세요. 무기력에서 탈피시켜줄 뿐만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무기력증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버릇들, 그리고 나아가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라인드에서는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무기력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3명 중에 2명은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게 될 수 있고요. 뭔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너무 오래 자게 되는 이런 현상, 수면에 대한 어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재미없게 느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피로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피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무기력감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통제감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저 묵묵히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묵묵히 일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포장한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 환경을 조절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무기력해질 수 있겠죠. 왜?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제가 양수인간이라는 책을 쓰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실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실험을 한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개들을 2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박스에 가둡니다. 그 박스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박스예요. 그런데 A집단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간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B집단에 들어간 개들은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었어요. 다만 A집단에 있는 개가 버튼을 누르면 그럼 전기 충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동시에 B집단에 있는 개도 그런 전기 충격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개들을 다시 똑같은 환경에 넣습니다. 이번에 이 박스는 이런 상자였어요.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한쪽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작은 칸막이가 있어요. 개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칸막이에요. A집단에 있던 개들은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칸막이를 쉽게 넘어서 안전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B집단에 있는 개들은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꼬리를 말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B집단에 있는 개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학습된 무기력에 노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이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진인사대청명이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하늘이 정해준다. 사실 모든 변수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수인간, 그러니까 무기력증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나의 탓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내 탓이 되겠죠?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에 빠지게 되겠죠? 이것은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쉬운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이걸 계속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대처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나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어 라고 반대로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악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먹는 것과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할 때도 이런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좋은 호르몬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좀 억제하게도 해주고 반대로 좋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게 만약에 차단돼 버린다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낙이 없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인생에 낙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선택할 통제권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인생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 신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기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지금 내가 당장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바로 나의 몸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들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악력이 강하고 체력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불안감이나 우울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피지컬이 우선이 돼야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피지컬에 대한 우선을 두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감정에 그냥 휘둘리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우울해지는 것을 선택했어. 능동적으로 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감정을 느끼는 것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대처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내가 우울한 사람일 때는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우울한 걸 선택했다는 말은 내가 감정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나는 우울해, 나는 무기력해가 아니라 나는 무기력하기를 선택했어, 나는 우울하기를 선택했어 라고 좀 더 능동적으로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나는 뭐 이런 걸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지고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유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을 안테나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감정이라는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썩고 있는 거거든요.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이불로 덮어놓고 난 몰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 냄새를 따라서 여기에 썩은 이런 어떤 안 좋은 게 있구나, 이거를 좀 정리하거나 치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내 마음에 있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해야만 돼,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머스트와 슈드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희망의 사고로 바라봅시다. 내가 꼭 승진해야 돼 라는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어, 나는 인간관계에서 꼭 착한 사람이어야만 돼가 아니라 나는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달성이 되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떤 곤욕을 치르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조금 더 사고를 유연하게 호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고의 무기력을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이에요. 달성할 수 있는 루틴을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무기력함에 시달릴 때 평소의 상태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 무기력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넘어져서 다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흔히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침에 이불 개기라고 하잖아요. 그 이불 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불 개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성취를 느끼고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불 개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루틴을 정하면서 꼭 무조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이나 하루의 중간 끝에 통제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맙시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하는데 통제일기를 써봅시다.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에서 통제했던 건 무엇이지? 정말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도 내가 통제했던 것들을 쓰다 보면 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양수인간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무기력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 썼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무기력하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잃었다 하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중요한 일을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노래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영역이지만 하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치 그린벨트 지역과 같아요. 인생의 그린벨트 지역,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굉장히 노른자 땅인데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땅이죠. 이것을 재개발 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됩니다. 마치 적금을 들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10%, 자금의 10%를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보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경험과 성장은 그냥 내가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었을 때의 성장 경험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느껴지는 경험은 여러분을 무기력에서 탈피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꼭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중요한 것들을 억지로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볍게 삶의 의미, 이건 좀 사실 거창하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즐거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스승님인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즐거운 일이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맥주에 땅콩 몇 알을 먹는 게 굉장히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 하나 들고 가서 동원해서 농구공 던지면서 노는 거, 혹은 코노에 가서 1,000원을 놓고 노래 부르는 거. 2,000원이면 안 됩니다. 1,000원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라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쭉 종이를 펴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즐거워질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책갈피 같은,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에 인생은 각자 사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거고 내 삶에서 의미는 또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준 방법들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지만, 결국에 누군가에서 의존해서 누군가가 좋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와 가치는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